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번째 음료입니다. 6월 19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간밤 FOMC가 열렸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 시장이 불확실성으로 뒤덮여 있는 것처럼 보이죠. 허나 금융시장이 받아들이는 충격은 미온적이다. 다만 대중의 심리만 불확실성으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거래량은 급감해있죠. 특히나 코인 시장은 거래량이 무척 급감해있습니다. 몇 천억 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어요. 코인마다 리플, XRP, 이더리움 말입니다. 많았을 때는 XRP의 거래량이 10조 원에 육박했었다. 미 연준 4번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합니다. 9월 인하 기대감이 확대하고 있다. 제럿 파월 연준 의장이 경제는 안정적이지만 인플레이션, 물가가 다소 높아. 그래서 우리는 금리 인하에 대해서 다소 신중할 것 같아. 올해에는 금리를 많이 못 내릴 것 같아. 점도표가 나왔는데 연준 위원들이 2025년도에 금리가 어디 있을 것 같아? 4% 부근입니다. 지금 0.5%, 즉 0.25% 두 번밖에 못 내릴 것 같아. 그래서 많은 거를 기대하지 말라고 명분상으로 대외적으로 공포해주고 있죠. 근데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연준의 스탠스, 연준에 대한 시장을 바라보는 금리에 대한 스탠스, 그리고 점도표, 이거는 유동적입니다. 얼마든지 변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에 놀아나면 안 된다. 특히나 제럿 파월 연준 의장이 실업률, 경제 성장률, 물가, 고용, 이걸 다 보고 관세로 인해서 현재 시장이 불확실하니까 여러 가지 데이터 디펜던트, 데이터를 참고해서 금리를 결정할 거라고 지금 미디어를 통해서 얘기해주고 있죠. 근데 이거를 보고 해석하면 바보가 되는 거예요. 사실상 연준이 할 수 있는 카드가 뭐가 있을까요? 많지 않습니다. 금리를 급하게 내리면 시장은 붕괴가 돼요. 그럼 뭘까요? 금리를 점진적으로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 번, 연준의 경제 위기 때 쓸 수 있는 카드가 몇 개나 남았을까요? 연준은 현재 YCC, Yield Curve Control, 즉 금리가 급하게 뛰면은요, 금리를 딱 픽스를 시켜놓고요, 1%대 픽스하겠어요. 그러면 금리가 1%대가 시장 금리가 내려갈 때까지 미친 듯이 미 국채를 매입합니다. 딱 뚜껑을 씌우는 거죠. 그러면 미 국채를 팔아제끼는 세력들이 더 이상 못 판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죠? 엄청난 양적 완화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이너스 금리, 질적 완화의 카드가 남아있죠. 이건 언제 한다? 경제 위기 이후에 쓸 수 있는 마지막 카드입니다. 달러의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림이죠. 또 한 번, 모두가 FOMC가 열리게 되면 전 세계 경제학자, 이코노미스트, 애널리스트, 인플루언서, 자칭 전문가 모두가 연준의 FOMC를 해석하기에 바쁩니다. 하지만 연준은 민영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워싱턴 연방준비제도 이세회, 미국은 50개 주 12개 권역으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워싱턴에 연방준비제도 이사를 만들어 놨었죠. 그래서 연준 위장, 부의장, 연준 이사 총 7명의 투표권을 가지고요, 12개 권역으로 나눴던 여기 지역 연은장들이 4개 투표권을 돌아가면서 맞고요, 하나는 뉴욕 연은은 픽스입니다. 그래서 12개 투표권을 가지고 실제 FOMC가 진행된 것처럼 보이죠. 겉으로 보기에. 하지만 알고 계시죠? 미국 중앙은행은 민영입니다. 민영. 즉 그들 위에 있는, 페드 위에 있는, 워싱턴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위에 있는, 사실상 그들이 통제한다는 거, 이걸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 뉴욕 연은이 월가가 사실상 연준의 최대 쩐주입니다. 뉴욕 연은 존 윌리엄스 현 연은장이죠. 그 뒤에 있는, 전에는 윌리엄 더들리, 그리고 그 뒷배에 글렌 허친스가 있었다. 사실상 보이지 않는 월가 50개 주의 지역 은행, 거기에 최대 쩐주가 바로 달러와의 주인장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연준이 금리를 올리고 내림으로 인해서 통화량이 많이 증가했다가 내려놨다가, 경기가 확장했다가 축소했다가, 신용이 팽창됐다가 신용이 수축했다가, 버블이 왔다가 버블이 꺼지는 것처럼 통제를 해왔었다. 경기의 회복과 확장을 연준이 결정되어 왔었다. 누가? 연준의 주인장이 말입니다. 연준의 뒷배 중에 하나이죠. 월가 큰손 글렌 허친스. 이 사람이 디지털 커런시 그룹, 그 안에 있는 그레이스케일, 바로 뒷배 중에 하나입니다. 뉴욕 연은 현 존 윌리엄스, 그 임명에 막대한 영향을 행사했다라고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세계적인 싱크탱크이죠. 브루킹스 연구소, 거기에 허치스 센터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벤 버냉키, 자넷 옐런, 도널드 콘, 그리고 랠리량,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금융의 전문가들이 여기 포진하고 있다는 거. 즉 월가 연준과 직접적으로 전 연준 의장들이 여기 재임했었다는 거.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글렌 허친스가 리플과 이더리움 끝까지 생존할 것이다.
바꿔 말하면 끝까지 생존시킨다는 것이겠죠. 디지털 커런시 그룹, 그 뒷배에 있는 글렌 허친스.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바로 자회사죠. 그레이스케일. 전 세계 디지털 자산의 인프라를 깔아왔던 그런 선구자적인 인물이죠. 바로 기관입니다. 여기에 그레이스케일 디지털 라지캡 펀드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소라나, 에이다가 있죠. 이 XRP가 3년 만에 편입됐어요. 2023 작년 1월 달에 리플과 SE 소송으로 3년 동안 배제되어 있다가 3년 만에 XRP가 여기 편입됐었어요. 1월 달에. 그리고 XRP는 현물 ETF, 얼마 전에 승인 확률이 98%까지 육박합니다. 지금 90%대에 있는데요. 여기에 XRP가 들어가 있죠. 이 5개 코인들은 사실상 선택을 받았고요. 또 하나 같이 보겠습니다. US 크립토 스트래티직 리저브, 미국 국가 준비 자산입니다. 트럼프가 본인의 SNS에 직접 언급했었죠.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솔라나, 에이다. 다시 한번 그레이스케일 디지털 라지캡 펀드입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솔라나, 에이다. 정확히 일치하죠. 자, 그럼 뭘까요? 이 코인들은 사실상 100% 선택을 받았고 방향성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이걸 들고 있는데 흔들거리면 바보예요. 이게 진짜 다이아몬드이자 보석이자 금강입니다. 이 가치를 제대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1XRP 100만 원은 결코 허언과 허구가 아니에요. 제가 방송에서 그 백데이터를 충분히 들어왔는데요. 전 세계 스위프트 시장 규모가 250조 달러, 약 36조 원. 현재 XRP의 시장 값어치, 시총에서 공이 3개 곱하기 2에서 3이 더 붙어야 됩니다. 스위프트 시장만 대체하더라도 국경 간 송금, 그 망을 대체하는 것만 해도 시총이 이 정도로 커져야 된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통화 시스템을 대체해야 되겠죠. 거기에 중요한 인프라를 담당하고 있다. 바로 XRP 레저가. 또 한 번, 많은 양의 XRP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오늘 기준인데요. 이제 100만 개가 넘는 고래가 2,700개 주소가 넘었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그런데 여기 25,000개가 고작 전 세계 2%예요. 16,000개가 전 세계 3%, 11,000개가 전 세계 4%, 8,700개가 전 세계 5%.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XRP를 보유하나가 이 투자의 성패를 가능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 또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 있어야 되겠죠. 미국의 나스닥 차트입니다. 전쟁 이슈로 불확실성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금융시장에 받아들이는 충격은 그다지 크지 않아요. 전 세계 미국, 유럽, 일본, 이게 증시를 끌어왔었죠. 얘네 증시가 받아들이는 충격이 별 없다. 전쟁 이슈는 이미 시장에 받아들이는 충격이 미온적이다. 채권 시장과 외환 시장과 코인 시장 또한 그다지 변동성이 크지 않다는 거. 한순간에 전쟁 이슈는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 관세 이슈도 벌써 가격적으로 지나갔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 허들을 뛰어넘으셔야 된다. 이번 알트코인 시즌은 이더리움에 달렸다. 알트코인 시즌이 도래하려면 이더리움이 더 강력하고 지속적인 상세를 보여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유명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미카엘 반데포프, 이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시장을 바라보는 관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모두가 원하는 알트코인 시즌이 다시 오고 손실 없이 포지션을 정리하거나 수익을 내려면 이더리움이 시장에서 힘을 보여줘야 된다. 최근 시장의 중심이 비트코인에서 이더리움으로 이동 중이다. 하지만 대부분 투자자들이 시장 전체가 나쁘다는 심리에 갇혀 있어서 이런 초기 움직임을 감지하지 못하고 있다. 이더리움은 현재 2017년에서 2021년 비트코인 사이클과 유사한 경로를 따르고 있다. 4,000달러를 돌파할 때 진정한 상승장이 시작될 것이다. 또한 스테이블코인이 지니어스 법안이 상원에서 통과됐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원 통과를 앞두고 있죠. 막대한 유동성이 시장으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미국 재무장관 또한 같은 기조를 보여주고 있죠. 5천조 원의 유동성이 시장으로 들어올 수가 있다는 거. 막대한 버블이 형성될 수가 있다는 거. 전쟁 이슈는 지나간다는 거. FOMC 연준은 시장을 붕괴시키지 않는다는 거. 오히려 이 거래량에 들어와 있는 자금이 기득권의 자금이다. 이게 연준과 연결되어 있다. 그럼 페드를 통해서 시장을 바치겠죠. 누가 보더라도 물량을 소화 중입니다. 내가 어떤 코인을 들고 있는지, 어떤 진정한 값어치가 있는 놈을 들고 있는지 따라서 결국 투자의 성패가 갈립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이 마라톤을 완주하시길 바랍니다. 갈 길이 한창 많이 남았습니다. 스테이블코인 법안이 통과를 앞두고 있고요. 이미 상원 통과를 했고요. 하원 통과를 앞두고 있고요.
전쟁 이슈는 지나간다. 지금 불확실성으로 포장되어 있다. 여기에 인프라가 파생상품, 현물과 선물, 옵션, 이 파생을 기반으로 해서 코인 시장의 인프라가 확장 중이다. 파생이 확장하면 결국 현물도 따라온다. 지금 이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거래량에서 기득권의 자금이 이미 들어와 있다. 결국 완주하는 건 여러분의 몫입니다. 지치지 마십시오.